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연입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가장 피해를 본 곳은 어디일까요? 단연 1, 2기 신도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신도시들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고 사실상 1, 2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참패를 했습니다. 이에 조금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 2기 신도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전반적으로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일각에서는 크게 새로울 게 없는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3기 신도시의 진단이 확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일부 함께할 분입니다. 항상 베스트 투자 전략만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의 전문가 부동산계 유반장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민 해결창을 활짝 열어둘게요. 무료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7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시장 분석 들어가 볼게요. 대표님. 어느 때보다 대표님의 날카로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2주차, 이제 3주차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뭐 그런 파장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특히나 이제 뭐 말씀하셨던 그런 1기 신도시 일산 같은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또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뭐 대기 수요 때문에 지금 뭐 미분양 뭐 이런 이제 우려들도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방향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3기 신도시의 파장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반대쪽에는 서울 쪽에 불패론이라고 해서 자, 신도시 쪽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신도시 투자와 서울 투자가 거의 같은 평행선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히려 이것이 조금 이렇게 나누어지는 또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쪽 투자가 이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어디다 그럼 투자해야 될까? 결국은 서울 쪽은 늘 좀 짱짱하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3기 신도시의 파장이 서울 불패론으로 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겠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이 내용들을 잘 바라봐야 될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신도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불확실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겠는데요. 자, 일단 뭐 신도시별로 보자면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사실상 이제 노후화죠, 노후화. 지금 뭐 한 20년 차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이제 많아졌고요. 결국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거의 지금 이제 30년 차까지 지금 또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쪽에 있는 뭐 신도시들 대부분이 이제 20층 또 이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까지 좀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결국 노후화가 되면서 재건축의 이제 메리트까지 좀 떨어진다고 한다라면 사실상의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이제 가격 하락 쪽의 공포들 또 하나는 뭐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좀 공동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이제 걱정들이 이제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또 걱정이 또 많습니다.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서도 뭐 잠깐 나왔지만 그렇죠. 지금 뭐 1, 2기 쪽에 지금 분양을 했던 것들이 또 이제 흥행해서 좀 참패하고 이제 이런 이유들이 바로 이 대기 수요라는 건데요. 자, 이런 거죠. 뭐 전자제품 살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휴대폰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면 뭐 3개 나온다. 새 뭐 그 모델이 출시된다라고 하면 뭐 자동차도 그렇죠. 새 모델이 출시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뭐 가장 뭐 최신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다렸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대기 수요들이 생기는데 부동산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이제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이번에 이제 그 뭐 고양 창릉이라든지 이제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아무래도 1기나 2기 신도시들보다 훨씬 더 서울 쪽에 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는 이런 대기 수요들.
결국 이런 대기 수요가 지금 청약 통장을 쓸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오히려 그냥 대기 쪽으로 그냥 좀 더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분양에 대한 공포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미분양이 또 온다라면 이것이 또 가격 하락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또 이제 그 고리를 갖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3기 신도시도 그냥 무조건 좋으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지금 3기 신도시도 좀 걱정이 많은데요. 일단 이제 원주민들 쪽에 지금 반대가 좀 많죠. 뭐 지금 이쪽은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이번에 발표한 것보다는 이제 작년 이제 12월에 발표했던 그렇죠. 지금 뭐 하남 교산이라든지 또 그 지금 이제 왕숙지구라든지 남양주 쪽에 자 이런 쪽 물론 이제 방향은 다릅니다. 이쪽은 이제 보상에 대한 문제죠. 적정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것들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뭐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들을 열지 못하고 이제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원주민들의 이제 반대가 있고 자 1, 2기 신도시들의 반대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철회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도 이제 실행의 불확실성. 아까 뭐 조금 전에 이제 김현미 교통부 장관도 뭐 계속 이제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실행 쪽에 있어서 조금 더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또 시간이 굉장히 긴 이야기거든요. 자, 뭐 지금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실제 입주를 한 거는 작년이었거든요. 결국 뭐 한 10년 정도가 또 걸리고 실질적으로 신도시들 주변으로 약속했던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결국 정말 이것이 실행이 뭐 가능할 거냐 더더구나 뭐 지금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 12월에 발표한 것들은 약 한 2021년 또 이번에 또 뭐 발표한 것들은 2022년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2, 3년 후에 뭐 이렇게 그 공급, 뭐 청약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후분양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후분양 물량을 늘린다고 하면 결국은 입주 시점까지 가야 되니까 이것이 2024년이나 2025년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기는 1기대로, 2기는 2기대로, 3기는 3기대로 이렇게 저렇게 걱정이 많고 불확실성이라든지 셈법조차도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좀 얻는다고 하면 자, 처음 시작은 이거였죠. 서울을 대체하겠다. 서울에 있는 수요를 신도시 쪽으로 옮겨서 서울을 대체하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은 후기 신도시를 대체하는 결국은 2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를 대체하고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서울하고는 관계없이 신도시들끼리 경쟁을 하는 또 이런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인접지 쪽에 이제 공급 폭탄에 대한 공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상존을 하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그 지금도 뭐 그린벨트 쪽 뭐 정말 풀까 말까 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90% 이상을 전부 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번에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한꺼번에 뭐 6만 6천 세대, 3만 8천 세대, 3만 2천 세대, 2만 세대 어마어마한 공급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수평 위동의 위험성이 있겠다. 결국 1기 신도시가 노후되면 2기 신도시로 가고 2기 신도시가 노후가 되면 3기 신도시로 가는 이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거고. 자, 또 하나가 자, 베드타운의 이제 임계 상황이 이번에 이제 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가장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일산 쪽이죠. 일산하고 분당 같은 경우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둘 다 비슷비슷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인 판교라는 일자리죠.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지금 이렇다 할 일자리가 많이 없는 일산하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뭐 가격 차이도 2배 이상이 지금 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은 베드타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아파트만 짓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임계치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도시 발표가 서울 불패론으로 후폭풍을 맞고 있는 이유가 자, 마곡 공공청사 부지 30가구가 이제 많은 얘기가 되고 있죠. 서울 시내 안에 정말 30가구짜리까지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정말 이제 더 이상 정말 유휴지를 찾아낼 수 없는 거 아닌가.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에는 공급이 많이 안 된다라면 서울 불패 아니냐. 자, 또 뭐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강남이 좋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강남 불패 쪽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양산시키는 일종의 서울 불패와 강남 불패를 더 일으키는 좀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결국 뭐 이제 서울 쪽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가 또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서울 아파트 값은 0.01%, 뭐 거의 10억에 뭐 10만 원 정도 얘기하는 거니까요. 거의 보합 수준까지 회복이 됐죠. 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오히려 0.09%가 올랐습니다. 상승폭 지금 키우면서 신고가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7억, 18억짜리는 이제 없죠. 거의 82제곱미터 같은. 거의 이제 19억 3천, 뭐 20억까지 지금 벌써 호가는 하고 있고,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억, 16억, 뭐 17억짜리 거의 다 이제는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억 5천까지 좀 호가를 또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잠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148제곱미터가 지금 20억 3천에 거래가 돼서 신고가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분양권 거래량도 상승세가 서울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5배나 늘었고요. 매매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도 81.4라서 9.13 대책 후에 이제 7개월 만에 오히려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신도시하고 서울 쪽이 좀 극명하게 양극화로 갈려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자체 발광 효과. 자, 신도시 같은 경우는 후광 효과거든요. 자,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 효과를 내는 곳이 어디냐? 자, 빨대 효과. 더 큰 수요 때문에 안으로 쭉 빨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서울 중심권 같은 그런 곳들이죠. 자, 밴드웨건 효과. 결국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곳은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대세라고 하는데, 대세의 흐름을 따라갔을 때 오히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이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신도시로 인해서 서울 불패론이 더욱더 힘을 받고 있다라고 시장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도보 4분, 2020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7층 건물의 3층으로 방 1개, 복층, 침실,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1억 7,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5,500만 원에 실투자금 1,8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1,000만 원, 월 6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2,100만 원, 안고 투자할 때 실투자금 약 4,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석은 없었다. 유 반장만의 현장 분석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9호선이 지나가는 곳이네요. 네, 뭐 지금까지 이런 분석은 없었다. 마음에 드는데요. 네. 네. 사실 뭐 우리가 가양동 그러면 어딜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마곡지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옆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마곡지구 안에서 정말 또 핵심 지하철 노선이 바로 9호선이죠. 뭐 이쪽은 뭐 공항철도하고 지금 5호선도 있지만 9호선이 또 이제 가장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다 보니까 이 9호선 양천 향교역에서 도보 4분, 제가 뭐 아무리 몰라도 늘 10분 안엔 투자해라. 5분 아니면 너무나 좋고, 자, 그런데 4분이면 정말 초초 역세권이 되겠죠. 자, 한국의 실리콘밸리 맞습니다. 마곡지구인데요. 제가 뭐 아까 방금 전에도 일산하고 이제 분당 쪽을 얘기를 했는데, 자, 결국은 분당 쪽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더 받치고 가는 이유는 판교라는 정말 4차 산업 쪽의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마곡 쪽도 이러다 보니까 뭐 정말 4억대에 분양했던 게 뭐 한 2년, 3년 만에 11억, 12억까지 가는 게 바로 이런 일자리의 힘이거든요. 16만 5천 명이라는. 자, 서남권 쪽에 이제 4차 산업벨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곡이 서울의 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 위쪽으로 보면 이제 상암도 있고 지금 서쪽으로 보면 이번에 뭐 계양 테크노밸리라든지 또 부천 대장지구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은 일자리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이제는 마곡이 오히려 좀 그 안에서 서남권 쪽에서 중심적인 위치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도를 좀 보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지금 양천 향교역하고 지금 마곡 나루역 이것이 지금 9호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마곡 지구 안에 지금 있는 건데, 자, 양천 향교역 쪽에 보면 뭐 한국 도레 FITI 시험연구원, 이랜드, SOL 코롱, LG 사이언스 파크까지, 그렇죠. 롯데하고 넥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바로 붙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CJ 지금 바이오 연구소 쪽에도 지금 대규모 이제 개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서울식물원, 아시아 최대 식물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 마곡 중앙공원이 바로 또
또 옆에 있습니다. 뭐 이래 서울병원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다가 지금 마이스 특별계획구역까지 지금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또 진행이 될 텐데, 자, 마곡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까지 계속 대규모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마곡인데, 이 안에 엄청난 좀 일자리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들어봤습니다. 사실 대표님, 저는 이 복층형이라는 이름을 듣고 이곳 기대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워낙 또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복층형의 이 공간 활용도를 잘 아시니까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아니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도 복층 좋아하는 건가요? 요즘은 또 제 주변에는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죠. 뭐 사실 뭐 그 유럽 같은 데는 이 복층에 대한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나와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최근에 또 이제 모 방송에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복층에 대한 인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공간의 혁명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정도죠. 바로 이제 본 매물이 그냥 단층이 아니라 이제 복층이기 때문에 또 훨씬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뭐 7층 건물에 148세대 지금 대단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 한 개 있으면서 복층 침실이 있고 거실, 주방, 이제 욕실까지 있는 뭐 드럼 세탁기, 뭐 냉장고 시스템, 붙박이장 뭐 다 풀옵션인데요. 제가 조금 내부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1층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풀옵션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도 지금 위쪽으로 계단을 이렇게 또 타고 올라가면 내 집 안에 또 이런 공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공간이 뭐 작은 공간이 아니라 충분히 이렇게 침대를 놓고 쓸 수 있는 이런 복층 침실까지 갖추는, 그러니까 1층도 활용하고 복층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다용도 그런 복층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가양동의 복층형 오피스텔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마곡지구의 엄청난 일자리의 해임, 이 수혜를 그대로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표님, 마지막입니다. 가격 포인트 체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복층이고 위치가 좋고 지하철에서 도보 4분이라고 해도 너무 비싸면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1억 7천 이제 300만 원인데요. 지금 마곡 같은 경우에도 1억 5천, 1억 뭐 한 6천 요 정도 분양했던 것들이 이미 지금 2억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특히나 뭐 1.5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시세 차익이 뭐 1억 이상씩 지금 나는 것들이 이미 확인되어 있고, 지금 마곡 안에는 정말 공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실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마곡지구의 오피스텔 투자라는 거는 시세 차익하고 임대 수익이라는 것이 거의 확정돼 있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바로 그것이 마곡의 오피스텔 투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그런데 복층형이 지금 1억 7,300이라는 거죠.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전세 당연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 5,500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곡지구 지금 양천 향교역 9호선 도보 4분 거리에 1,8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자, 월세 기대하시는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정리하면서 마곡지구에 투자하고 싶으신 많은 분들께 팁을 하나만 주신다면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고수익 이렇게 기대를 하고 하는데, 너무 또 고수익만 쫓아가다 보면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보다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에 오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다가, 자, 또 하나는 지금 당장도 좋지만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미래 가치가 많은 곳, 이런 쪽을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일자리를 따라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투자 포인트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복층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유재성 대표의 무료 세미나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 화면으로 안내 드릴게요.